오늘은 대한민국 대전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공정거래 구축 및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협상력 강화를 내용으로 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현장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후보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했습니다. 이른바 을 협상력 강화 4법 통과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을 협상력 강화 4법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우원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고요. 가맹사업법 이동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대리점법 역시 대표 발의했고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돼서는 우리 민병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 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이신 우원식 의원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기본사회위원회 을기본권 본부장이신 김경만 위평양 본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이신 진성준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영순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을들을 대표해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중기중앙회 정오균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은영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국 샘표 대리점 대표 이호열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규모 점포 입점점주 협의회 강경무 대표님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배민, 요기요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점주를 대표해서 정가협의 황현철 집행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 여는 말씀을 우원식 기본사회위원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직속의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입니다. 모두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불공정, 불평등, 양극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해결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선 때부터 제1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 전환적 공정성장입니다. 코로나 위기, 디지털 혁명, 기후위기 대전환의 시기에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불평등한 지위로 정당한 권리조차 요구하고 있지 못하는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것이 전환적 공정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 혁신의 예를 들면서 미국의 대공황 시기에 뉴딜을 이야기합니다. 테네시강 개발 사업으로 상징되는 대규모 경제 부흥 사업이 뉴딜의 본질이 아닙니다.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뉴딜을 차용하는 것은 그것이 그동안 소외된 사람들의 삶을 바꾸겠다는 담대한 사회개혁 그 약속,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에 다녀도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조그만 가게를 운영해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이런 소외된 사람들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링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공정경제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선거일이 가까워올수록 우리는 이재명 다움을 더 강조해야 합니다. 이재명 다움은 무엇인가? 불평등과 맞서는 이재명, 공정한 성장을 만드는 이재명, 기후위기 대응 선도국가를 만드는 이재명, 사회경제적 약자 곁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다움이고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길입니다. 특히 이재명 다움은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을들을 위한 이야기가 더 많이 이야기될 때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많은 일들이 새로운 변화로 일어날 것이라 저희는 확신합니다. 지금의 시대 정신은 성장의 민주화입니다.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따뜻하고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돌아오는
그 토대 위에 각자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는 기본이 튼튼한 나라를 이재명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님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을지로위원회 진성준 위원장입니다.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수많은 을들의 민생 현장을 찾아서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을들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대등하지 못한 관계, 수직적이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불공정한 거래와 계약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갑을 사이에 이 수직적인 또 종속적인 관계를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만들어내는 것이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예 눈물이 흐르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만드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면 앞서 우원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을들이 함께 모여서 갑을 상대로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된다. 수평적인 계약 관계, 거래 관계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을들의 단체가 결성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또 그들의 협상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을지로위원회의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일부 가맹점주를 비롯한 일부 부문에서는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보장했습니다만 이것이 아직 전면화되어 있지 못하고 또 단체 결성에 불과할 뿐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을들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데,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이 을들의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을들도 대등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경제 관계를 맺고 경제 거래를 해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을들이 흘리는 눈물도 좀 적어질 것이고 또 저희 을지로위원회가 할 일도 조금 덜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우리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독일을 중소기업 강국이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강국인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과 거래 조건 개선에 대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9조의 2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이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과 거래 조건 개선을 위해서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대방인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교섭에 응할 의무를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에 있어서는 중소기업 단체들이 대기업과 교섭을 하는 데 있어서 담합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해 주셔서 자유롭게 대기업들과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1990년대 이래로 수많은 중소기업 단체들이 대기업과 그런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가맹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맹점주 단체들이 단체를 구성하고 상생 교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거래 상대방의 교섭에 응해야 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가맹 본사들이 교섭에 잘 응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고, 대리점법 등에 있어서는 그런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려고 했었지만 이제 아직 입법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행위를 보장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체 교섭권까지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는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쉽게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과 교섭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올해에 있어서는 원자재 가격이 크게 폭등을 해서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포스코, LG화학 이런 대기업들과 중소기업 협동조합들이 교섭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교섭권 자체가 법에 보장돼 있지 않고 그 거래 상대방인 대기업이 교섭에 응할 의무가 보장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교섭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합니다. 차기 정부에 있어서는 이 코로나를 사태를 계기로 또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에게 단체 교섭권과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의 교섭에 응할 의무를 규정하는 그런 입법이 이루어져서 그런 거래 조건 개선들을 자율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단체, 소상공인 단체 사이에 있어서의 교섭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여는 것들이 우리 경제를 공정하게 개혁하는 가장 첩경이라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주력해 주실 것들을 요청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이후로는 우리 현장에서 참여해 주신 분들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의 정호균 이사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 정호균 이사입니다.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하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대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자조조직입니다. 그 조직 속에서 국가표준보다 우위에 있는 단체표준을 만들고 단체표준을 근간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공동상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판매 행위를 합니다.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단체의 힘으로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자조조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조합의 공동 판매 사업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에 막혀 있어서 자유로운 사업 추진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동일 규격과 그 품질을 갖춘 공동 브랜드의 물품은 유사 가격을 형성하여 판매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간 공동행위로 치부해서 담합이라는 이름으로 배제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근본 사업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업 간 거래에서 열의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중소기업 제값받기 차원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가 보다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며 국회와 각별한 지원이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은영 의장님으로부터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맹점주협의회 공동부장 김은영입니다. 저희들은 가맹점주협의회 가맹단체에 있어서 가맹사업법에 있어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저희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맹사업자 단체의 등록제입니다. 가맹사업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가 그 정체성을 부정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단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등록 절차 등이 없어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맹사업법 제14조 2항 제3항 본문에서 가맹본부의 성실 교섭권을 규정하면서 단서에는 복수의 가맹점 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가맹사업자 단체에 우선적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맹 구성원의 수를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다수의 분명히 할 아무런 제도적 정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지금 저희들 단체에서도 가맹 구성은 해 있지만 본사가 그거를 갖다가 부정을 하고 의용단체를 만들어서 가맹 기존에 있는 단체를 무력화하는데 등 불공정 행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단체 등록제가 꼭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방금 그 의원께서 말씀하신 협상권입니다. 거래 조건 요청 시 협의 의무가 필요합니다. 가맹사업법에는 단체 구성권은 인정하고 있으나 단체 교섭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거래 조건의 협상을 우리가 요청을 해도 본사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현실을 또 너무 잘 아시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공정거래 구축, 대중소기업 간의 힘의 균형 발전, 중소기업 간의 협상력 강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데 이 두 법이 꼭 통과되기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국 샘표 대리점을 대표해서 이호열 대표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샘표 대리점 협의회 이호열입니다. 제가 일상으로 돌아온 지도 한 2년여 됐습니다. 많이 그 회사로부터 압박이 있었고 보복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대리점들이 모여서 그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대리점들은 그 몰라 했고 모여서 회사에게 어떤 일정 요구를 하였을 때도 회사는 완전히 그 응하지 않고 무시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면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님께서 1호 공약으로 내주신 협상력 강화 4법 반드시 통과되기를 강력히 요청드리고 더불어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에 대해서도 개정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공정위에서는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그 고발에 대해서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직접 저희들 해당 당사자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개정해 주실 것을 또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점포에서 입점해 계시는 대규모 점포 입점점주를 대표해서 우리 강경모 대표님의 발언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홈플러스 북수원점에서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강경모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이제 홈플러스에 입점한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이 경기에도 불구하고 상생은커녕 불공정 계약으로 입점업체 점주들의 고요를 짜내는 불공정 계약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안경원은 현재 최소부장 임대료라는 계약으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부장 임대료는 입점업체의 매출액이 홈플러스가 정해놓은 매출액 이상이면 정률 수수료로 적용을 하고 매출액이 홈플러스가 정해놓은 수준의 미만이면 정액 임대료를 적용하는 계약입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경우에는 입점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계약 방식입니다. 저희 안경원이 현재 계약되어 있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률 수수료율 월 순 매출의 19%를 적용한다. 단 월 순 매출이 4,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수수료 19%로 적용이 되고 4,5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정액 수수료로 부가세 포함 960만 원을 납부한다. 팬데믹 내내 절망적인 매출액이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자가 폭증하기 시작한 12월, 1월 달의 경우에는 각각 매출 1,800만 원, 1,870만 원의 매출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매출의 월세를 부가세 포함 저는 960만 원씩 납부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팬데믹 기간 매출 대비 고정월세가 약 40에서 45%를 유지하다가 현재 50%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홈플러스 본사 담당자에게 어려운 상황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대책과 상생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가 다 어렵다, 방법이 없다입니다. 그런데 기존 입점 매장들이 높게 책정된 정액 수수료로 견디지 못해 폐점을 한 경우 공실이 된 매장을 신규 입점 매장에 대해서는 신규로 모집하는 매장에 대해서는 최소 보장 임대료가 아닌 정률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이는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홈플러스 본사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입점 매장의 신규 입점 매장처럼 정률 수수료로 만약 계약을 변경을 해준다면 기존의 입점은 폐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본사 바이어의 인사 고과에 영향이 끼쳐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 입점 매장의 계약 변경은 해줄 수 없다라는 강경한 태도뿐입니다. 여담으로 북수원 저희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 저희 지점의 담당자 말로는 적자가 이렇게 매달 날 바에 차라리 그냥 매장을 빼시는 게 더 적자가 덜 나지 않겠느냐라며 오히려 저에게 높은 월세를 인정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실태입니다.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한 달에 저는 마트가 휴무하는 정규일 이틀만 쉬고 있습니다. 12시간씩 근무를 하고 매달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매달 적자는 당연시고 빚을 내서 진짜 말 그대로 빚을 갚고 있는 상황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저도 대단한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기본적으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현장 발언 듣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하고 계시는 황현철 이용점주 발언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주 황현철입니다. 딜리버리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서 저희가 가입 점포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딜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단건 배달 비중이 높아지면서 매출 대비해서 비용이 상승해서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쿠폰 관련돼서도 사실상 독점인 시장 구조에서 저희는 수수료도 저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빨리 통과돼서 저희가 자영업자 단체도 자영업자가 협상력을 가지고 동등하게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기자회견문을 김경만 위평양 기본사회 을기본권 본부장님 두 분과 박영순 을지로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회견문을 세 분이 나눠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을협상력 강화법을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키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재난선대위 기본사회위원회와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는 오랜 고민과 논의 끝에 을협상력 강화 4법을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가 땀 흘린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보상을 얻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확고한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83%의 고용을 차지하고 지난 5년간 창출한 일자리도 140만 개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를 살리는 원천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키우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1980년대 대기업과 비슷했던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은 현재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날로 커져가는 대중소기업의 격차는 일자리의 양극화와 이로 인한 소득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과 수익성이 악화될수록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는 사라지고 이는 또다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높이고 경제적 양극화를 완화시키려면 결국 중소기업이 제값받고 높은 임금 수준과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만드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힘의 균형을 만드는 일, 그 첫걸음은 하청기업, 납품업체, 대리점, 가맹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우리에게
단체 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현실은 불공정과 불평등 그 자체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수직적 전속 거래는 금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인건비와 원자재 값이 올라도 납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언감생심입니다. 대리점은 본사로 하여금 불리한 계약 조건을 강요받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당해도 대리점 단체를 통한 단체 협상 권한이 없어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가맹점주 단체를 구성하고 교섭권이 부여되었지만 여전히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의 협의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실질적인 협상력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불공정 행위와 불공정 약관 등으로 계속된 피해를 보고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플랫폼이 선수 겸 심판으로 활동하면서 그 행포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뛸 수 있는 평범한 운동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하지 않은 경제 구조에서는 창의와 혁신 그리고 성장도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걸며 공정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 강화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으로 산업 생태계 구조 전환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 부처의 소극적인 태도와 기득권 야당의 극렬한 반대로 계류되어 있는 을협상력 강화 4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고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한치의 물러섬 없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하도급 위스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행위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본사와 대리점 간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대리점 단체의 결성 및 교섭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개정해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가맹본부의 협의를 요청할 경우 교섭에 응하도록 의무 조항을 두어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고 협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단체 구성권과 실질적 협상권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 국민이 민주당에게 절대 다수의 압도적 의석을 허락하신 것은 기득권 세력의 집요한 방해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획기적으로 바꿀 근본적 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살 길을 열어달라는 민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을협상력 강화 4법을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 0.3%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99.7%의 중소기업과 700만 소상공인이 함께 상생하는 공정경제 생태계의 토대를 확고히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을 준비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우리 대한민국 대전환 이재명 선거대책본부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전환적 공정성장을 위해서 을들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기본 4법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